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앤컴퍼니라는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주식이 얼마나 간단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과 극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극과 극. 땅이냐, 하늘이냐, 간단하냐, 어렵냐, 매우 어렵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땐 이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빵.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 41선이 핵심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면 4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요. 41선에. 그래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멀리 한번 봐봐요. 멀리 보면 주가가 이제 코로나 이전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딱 그 구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간단한 원리로 지금 이 아이가 2021년부터 주가가 밑으로 빠졌는데 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만 봤을 땐 이 아이는 10%는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역배열이 왜 무섭냐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애를 가야 원리가 이제 좀 올라가는 정배열 상승하는 추세에 들어가야지만 수익 나기가 편하고 멘탈 관리, 심리가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V자 반등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멀리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원래 V자 반등은 기본이 가는 애도 있죠. 가는 애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칙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0개 종목이라는 게 확률로 우리가 뭐 한 V자 반등으로 가는 애들이 막 100개, 200개씩 나오면 확률이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뭐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가면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자 반등은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원리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간단하게 진입을 해서 그냥 10% 먹고 나머지 반은 또 가져가고 5일선 타고 올라오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매매하는 건데 이걸 주식을 어렵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도 봐야 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투자자 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래야 이 회사를 가지고 멀리 가지고 갈 거냐 단기간에 먹고 뺄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작전을 짜야 돼요. 즉 주식은 전쟁과도 같다 이 말이야.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지만 이길 거냐 질 거냐 이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을 만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전쟁에서도 또 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지휘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딱 보고 이 아이가 방향을 보는 거야. 아,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어떤 식으로 빠질 건지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뭐 10%만 먹어도 하루에 딱 10%만 먹고 나와도 그냥 땡큐 하고 그냥 딱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코로나 사태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돈이 터졌다. 이 말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 소리죠. 간단한 원리야. 그래서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게, 뭐, 6만 주, 뭐, 5만 주 이렇게 터지던 애들이 갑자기 900만 주, 막 800만 주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적게 터진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뭐야? 여기는 900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왜 860만 주가 돼 있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죠?
아닌데? 왜 이래지? 860만 주. 왜 940만 주, 910만 주라고 떠있지? 나 이거 삼성증권이 이게 좋으면서도 가끔 이렇게 어리버리 깔 때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거래량은 많이 터졌어요. 뭐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이상은 터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윗꼬리에다 줄을 딱 쳐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꼬리에 줄 딱 쳐봐. 그럼 여기는 매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야. 없어. 여기는 없어 이제.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왜 어떻게 보냐면 월봉을 한번 딱 봐봐요. 월봉을 봐도 이게 한 달, 두 달, 한 세 달 될 거 아니야? 그럼 거래량 봐봐요. 월봉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이고 주봉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고 가정했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3분봉을 보면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밑으로 다시 꼬리에 들었어요. 맞죠?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그럼 추세가 뭐야?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요거만 봤을 때. 자, 그러면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힌 건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왜 V자 반등으로 올라가다가, 자, 이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눈사롱 기법이라고 해서, 특히 상장 폐지가 되는 아이들, 정지가 되는 아이들에서 이런 그림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주가가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딱 터져요. 응? 그런데 V자 반등에서 나와. 절대 정상적인 정배열 구간에서는 이 그림이 절대 안 나와요. 뭐 절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확률로 대부분 V자 반등이 나올 때 밑으로 빠지면 요 구간을 이탈하면 그냥 맛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맛이 가버려. 원래 그래요. 정지 구간이나 또 상장 폐지 심사를 보거나 이러면 무조건 요런 그림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림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작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주. 작전. 세력주가 아니고 작전주. 그러니까 세력주와 작전주의 차이는 꼭 아셔야 돼요. 작전주는 이게 매집인지 매도인지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 원칙대로 안 가거든. 응? 원칙대로 안 가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 자, 한번 이 아이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차트만 봤을 때는 무조건 원칙이 들어온 거고, 원칙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꼬리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10%는 먹으니까 그냥 무조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흔적이 생겼다. 뭐다? 즉 세력이 들어왔다는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올라오고 있죠. 상단 박스권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집봉이 보이지가 않죠. 자, 매집봉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냥 거래량 터졌네. 들어가야지. 끝. 그죠? 이게 끝이야. 근데 어떤 누군가들은 이 주식을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여기 보면 우선은 이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자를 한번 클릭해 보는 거야. 자, 봐봐요. 이 개인이 들어왔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세력이. 개인 세력, 외국인 세력, 뭐 기관 세력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 다 팔더 다 기관들이 막 금융도 팔고 투신, 사모 다 팔고 있어요. 그죠? 주가가 뛰니까 파는 거야. 어떻게든 물량을 빼기 위해서 지들의 물량을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왔냐?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니까 개인들이 따라 붙었냐? 요 차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연기금이라는 게 물량을 바닥에서 던지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이거 왜 바닥에서 던지지 연기금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봐봐요. 이 종목 정보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과 회사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할 때 알려주는 거야. 분명히 뉴스 공시를 보면 뉴스에 뭐 뜬 게 없어요. 맞죠?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뜬 게 없어. 그냥 18일 거래소 기간 순매도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거 뭐 없어. 18일 뭐 뉴스가 없어. 그죠? 뭐 딱히 뉴스를 가지고 뭐 매매할 만한 게 없죠. 그냥 뭐 태경산업이 가니까 한국엔 컴퍼니가 갔다는 소린 건지 별 그게 없어. 그죠? 자, 가보자고. 뉴스가 없어. 여러분들 뉴스 좋아하잖아. 뉴스. 그죠? 뉴스가 별로 없어. 그죠? 여러분들 봐도 뭐 뉴스가 뭐 복구 계획, 복구 계획 조용도 해줘서 이거 볼 게 없어.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보면, 자, 이 종목 정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종목 정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한국 타이어, 뭐, 투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 있어. 그럼 얘는 뭐, 타이어를 만든다는 회사겠죠? 한국 타이어 관련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더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삼성증권을 더보기를 누르면, 요게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한 지분을 6%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물량을 다 던지고 있다 이 소리야. 2대 주주가. 2대 주주가 물량을 다 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대 주주가 왜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연기금이라는 이 공단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연금으로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연기금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실하면 절대 이런 회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묶여버리면 안 되거든. 연기금이 이 지분 6%를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투자금을 많이 집어넣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10%막 50% 이런 애들도 많아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기금이 주주가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고점도 아닌 저점에서 물량을 던진다 이 말은 회사에 뭔 일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러면 금방 말했듯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좀 던지고 있는데 해봐봐요. 이렇게 계속 던진단 말이야. 근데 물량을 좀 엄청 많이 던졌죠. 이거 봐봐. 이거 다 던져. 물량을 좀 다 던지고 있어. 그죠? 뭐 이거 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뭔 일이야 이게? 그죠? 막 던져. 주식을 막 던져.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거든. 그죠? 막 샀어. 이때는 막 사. 그런데 자, 이때가 대략적으로 22년 12월 7일이에요. 그냥 대충 22년 12월 7일이면 22년 12월 7일 뭐 이 구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올라왔으니까 뭐 수익을 챙겼다고 보면 뭐 상관없죠. 그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물량을 터는 거겠죠. 근데 꼬리를 칠 때 개인이 막 사니까 연기금이 물량을 막 팔아버리는 거야. 지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다 이 구간에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12월
12월 아까 며칠이야? 아니야, 12월 7일이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야. 12월 7일이네. 뭐 이때는 막 샀잖아요. 11월 달 이럴 때. 그러면 11월 달, 22년 11월 달, 뭐 이 구간에 사갖고 막 이때 막 파는 거야. 단타를 막 쳤겠죠. 단타를 막 치는 거야. 원래 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처럼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던진다? 아, 그럼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때 물량을 던지는 건 뭐 수익이 나니까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럼 누가 물량을 던지는 거야? 연기금이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개인한테. 이해 가죠? 뭔 말인지? 그러면 원래 그냥 뭐 이 회사 자체가 뭐 연기금이 뭐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어차피 연기금도 수익이 오니까 뭐 파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어차피 단타를 치니까 연기금들도 연기금들도 다 단타 쳐요. 수익 나오면 다 팔아버려. 장기 투자가 어디 있어? 다 수익 나오면 팔고 문제가 있으면 팔고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V자 반등에서 원래 이 구간에서 무슨 좋은 이유가 있으면 연기금이 팔지 않죠. 당연히 연기금이 사야 되겠지. 근데 이제 V자 반등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차이를 좀 얘기해 주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보지 마. 이런 걸 보면 뭐가 된다? 머리통이 깨져요. 왜? 고민이 생기거든. 이 회사가, 거래량이 들어가는데 연기금 왜 팔지? 연기금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연기금이 왜 바닥에서 왜 지금 팔지? 그럼 머리가 깨진다고.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주식은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해.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주가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뭐 증신이니까 뭐 신용도 있다 이 소리죠. 자, 그 재물을 보면 재무도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게 막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순이익하고 매출이 조금씩 뭐 들쑥날쑥할 뿐이지. 이게 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을 좀 잘 벌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겠죠? 주가가 올라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뉴스 공시를 지금 보면, 예? 이 뉴스는 볼 필요가 없지만 공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공시. 이 공시를 딱 보면, 지금, 3월 31일 날 횡령, 뭐 배임, 횡령, 이상한 문구가 있는 게 보여요. 횡령, 풍문,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오는 뭐 그런 뉴스 공시예요. 생산 중단, 재해 발생, 풍문, 자, 가보자고. 계속 가봐. 여기 또 풍문, 뭐 기업 구조 보고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없어. 근데 요쪽에서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공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공시를 보자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때가 언제 한번 나왔냐. 이때를 보면 풍문 1월 달에가 지금 연기금이 지금 아까 22년 12월인가 11월 구간부터 주식을 던졌죠. 그러면 이걸 알고 던졌냐 이거야. 이걸 알고 연기금이 이걸 알고 던졌다는 거야. 뭐야, 그죠? 그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뭐 대표이사 집행 3월 30 이건 22년도니까 그러니까 22년 12월 딱 지나고 1월 19일 날 이 풍문이라는 게 딱 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보는 거야. 이걸 한번 봐봐.
근데 여기 딱 행령이 떴네. 그죠? 행령 관련해서. 자, 그 미확정이래. 해명 공시가 미확정이래. 미확정. 자, 그랬더니 관련 공시에 대해서 뭐 얘기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 타이어, 뭐 해임에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보자고요. 이제 아까 어디였어? 여서부터서 이쪽이었으니까 어디야? 생산 중단이 아니고 아까 풍문이 어디 있었어? 1월 달에 풍문이 있었죠. 공시가 2003년 1월 달에 여기네. 저 한참 내려갔구나. 여기 풍문이 있었고 풍문 또 있고 그죠? 올라가다 보면 여기 풍문 또 하나가 있네. 또 보는 거야. 보자. 미확정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상기 관련, 뭐, 공시를 했다 이 소리야. 언제까지 공시를 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시를 했다 이 소리예요. 재공시입니다. 상기에 압수수색 진행된 바 있으면 당사는 관련 추후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1개월 이내 재공시니까 현재 2월 17일이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2월 17일 그러면 한 3월 달 구간에서 2월 17일이니까 한 3월 달 구간에서 풍문 또는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있네요. 풍문 또는 지금 보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자. 검찰 행정 한국 타이어 압수수색 당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있음 당사자는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말이야. 이거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또 1년 이내 재공시잖아요. 그러면 3월 7일이니까 또 4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죠? 3월 17일. 그러면 또 한 4월 달 중에 풍문 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또 있어요. 풍문. 자, 여기 또 계속 풍문을 좀 공시를 재공시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4월 26일 날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럼 또 3월 27일이니까 4월 26일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럼 또 4월 달로 한번 보는 거야. 뭐 제목 뭐 없어. 4월 달에 공시가 없어요, 지금. 그죠? 봐봐. 여기 3월 27일 날에 그러면서 3월 27일 날에 풍문이고 3월 31일 날 행령 관련해서 또 한번 공시가 뜨고 그 후에 풍문에 관련되어 있는 공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된다?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정지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를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볼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거 얼마에 3천만 원 했다라는 거야? 뭐야? 진짜 장난치나 나쁜 놈이네 이거. 300억도 아니고 3억 갖고 장난하나? 이 회장이라는 것 같은데 조 회장이죠, 그죠? 대상자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회장급들이 또 행령을 하면 마태에 그냥 가버려. 이거 일반 직원들이 행령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경영진이 행령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게 큰 문제거든요. 자, 보자. 3월 27일 날 향후 대책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기 행령 등 금액 공소 사실 기재된 금액 중에 당사에 해당 금액 확정된 내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은 확정됐다라는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상기 연결 재무표 기준상의 금액입니다. 21년도 발생 일자는 공소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3월 27일에 대한 본 공시는 3월 27일 풍문 또는 이거를 여기서 지금 미 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이며
이게 학정 공시를 했다라는 거네. 그죠? 여기 보면 써 있잖아. 본 공시는 아까 우리가 3월 27일 날을 봤죠. 3월 2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학정 공시에 대한 학정 공시이며, 학정 공시래, 학정 공시. 그죠? 그 향후 상기 혐의에 대한 학정 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다? 문제가 지금 있다 없다라는 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요양방송 5월 30일로 볼까? 이거는 기업 뭐야 이거는 기업 지배구조 뭐 보고서 뭐야 이게? 이거는 뭐 이제 이사회 뭐 내부 감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업무상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추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거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죠?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직 판결이 확실하게 너 유죄, 너 무죄 이런 게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도망가고 있는 거야. 연기금이 물량을 빼고 있다. 왜 빼다? 이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거 회장이라는 인간이 막 횡령 소송에 걸려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 회사 믿을 게 안 된다. 이게 회장급들이 횡령을 해버리면 그냥 정지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맛 간다고. 그러니까 물량을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주가를 올렸어. 그럼 개인은 뭐야? 물량을 털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세력들은 누구한테? 일반 개미들한테. 일반 개미들한테 물량을 털기 위해서 꼬시는 거야. 그죠? 막 꼬셔. 야, 우리 주가 올라갈 거야. 빨리 따라와 이래. 근데 여기서 한편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자, 작전주라 그랬죠. 자, 작전주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이 작전을 끓이는 이 사람과 어떤 누군가와 룸사롱을 갔겠죠. 룸사롱을 다 가서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무죄로 나올 거야. 한탕 해먹자. 또는 야, 이거 맛 갔다.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물량을 빼고 튀려고 그러는 거야.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10%를 먹으려고 튀려고 10% 먹고 도망가려고 그런 그림을 만들겠냐?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차트만 딱 보면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이 주식이라는 걸 막 기가 막히게 이제 막 사법고시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하려면 지금처럼 제가 보여준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머리통이 쥐가 난다고. 이거 내일 나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딱 정지되면 어떡하지? 주말 동안에 무슨 문제가 돼갖고 유죄 확정되면 어떡하지? 그럼 또 정지가 3개월, 6개월, 길면 또 12개월, 더 길면 24개월까지 정지가 되면 내 돈이 여기 묶여버리면 나는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나 그럼 망하는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야? 주식을 간단하게 생각하냐?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차트만 매매하는 사람이라도 V자 반등은 뭐다? 조심해라. 41선이 하락한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왜 이걸 그냥 뭐 정지가 되든 말든 어차피 세력이 들어오면 한탕 해먹고 나가려고 해도 이 아이가 뭐 10%만 먹고 나가겠어요? 50%, 100% 갔다가 쭉 빠지겠지. 그런 마탱이 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이 회사가 얘가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는구나. 마지막 물량 털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해? V자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빠진다? 이거는 뭐예요? 물량을 던지는 그림이야.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던지겠다라는 거야.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준다? 일반 개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 개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차트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개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할 수가 없어. 옛날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 주식을 물리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박사들 있잖아요. 그 박사들이 이 주식을 왜 못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답이 돼야 돼. 정답. 뭔가 정답이 나와야 돼. 근데 주식에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죠. 예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게 하나가 원칙에 들어오면 어떤 게 하나가 원칙에 안 들어와요. 또 어떤 게 원칙에 두 개가 들어오면 또 어떤 거 하나가 원칙에 안 들어와. 또 어떤 거 원칙에 세 개가 들어오면 또 어떤 거 원칙에 하나가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원칙이 네 개면 네 개가 다 들어와야 돼.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네 개가 다 들어오는 원칙은 없다예요. 어떤 날은 차트가 좋아. 근데 어떤 날은 연기금 팔어. 그런 것도 원칙 깨졌어. 그 사람이 만약에 천재들이 한다는 소리가 차트, 투자자, 거래대금, 이평선 막 이런 걸 막 다 본다 쳐봐봐. 회사의 몇 프로 수익 뭐 이런 거. 이게 네 개가 다 맞을 수는 없다 이 소리야. 하나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천재라는 사람은 네 개가 다 똑같이 합격이 되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전 종목이 보니까 네 개가 들어오는 아이가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 뭐 한두 개는 있겠죠. 그러면 그 천재들은 주식을 매매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100%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회사의 타점, 이 회사의 뭐 차트 분석 모든 게 100%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주식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를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처럼 차트만 보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 최고의 자리인 거고, 아니야. 나 이 회사 뭐 이것도 좋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회사는 뭐다?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회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지금 자본 잠식이나 또 이렇게 횡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용서가 없어요. 무조건 정지야. 그죠? 예전에 내가 한번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고 뭐 성환이란 종목을 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엄청나게 먹었거든. 근데 예전에 성환이란 종목 자체가 한번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정지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정지를 이렇게 정지를. 에? 근데 이때 당시 왜 정지 먹었는지 알아요? 이때 당시에 얼마였어? 이때 횡령이었거든. 이때 잠깐 볼까요? 이때 내가 알기로 횡령이었어. 잠깐만 2000년 아까 2000년이었으니까 2000년 보자. 2000년 공시를 봐야 되겠죠? 2000년 아까 2000년 몇 월 달이었죠? 2000년 4월이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 먼저 보고 2000년 3월 보자. 이게 횡령의 한번 상장 페이지 이게 아닌데 감사 의결이 아닌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거를 크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기억하는데 그 공시가 어디 있을 텐데 어디냐 공시가 공시가 왜 없지?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성안이란 이 종목을 이 횡령 관련돼서 내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유, 조회 공시, 감사 의결 이건 아닌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횡령 사건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공시가 안 보이지? 공시, 아예 모르겠다. 하여튼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막 엄청나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응? 이게 진짜 떼도 멀었었거든 이거. 어? 떼도 멀어갖고 내가 이거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보면 언제지? 3월 22일 날 이때 아닌데 이게 지금 감사 거절로 감사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 시즌이 있잖아요. 이 감사 시즌으로 이 회사가 뭐가 안 좋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절이 나오면 이렇게 정지가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 아이가 상장 폐지가 안 됐죠. 재상장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성안이란 이 종목이 그 당시 때 이 횡령 관련해 갖고 한번 공시가 떴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었나? 이 종목이 아니었나? 아니 내 성 뭐였는데? 왜냐면 이거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아무튼 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종목은 지금 어찌됐든 횡령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극과 극이야. 극과 극. 간단하냐 어렵냐 주식을 간단하게 하냐 어렵게 하냐 요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 어찌됐든 간에 매집봉이 나온다는 이건 하락 매집봉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 매집봉. 그죠? 그래서 V자 반등은 하락 매집봉도 있지만 매집을 하면서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아직은 5일선이 이제 4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일선이 만약에 4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41선이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하다가 그 구간이죠.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반등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 5일선이 조정을 받아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쭉 내일이라도 이걸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다 먹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줘야 돼. 그래야 물량을 세력들도 다 던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마탱이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들은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공시가 우선 떴잖아. 공시가 우선 공시가 나오기 그러니까 뉴스는 믿지 말되 뉴스는 믿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공시는 믿어야 돼요. 그건 회사가 공시를 직접 발표한 거기 때문에 공시는 믿어. 근데 뉴스는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종가에 대해 들어갔거든요. 근데 후달려.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어렵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내가 이제 이걸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나도 후달려. 나도 이제 후달려.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누가 투자하는지, 나 이런 거 알면 힘들었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주식을. 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비중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제 공시를 막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상장 폐지가 되던 말던 어차피 V자 반등으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지면 물량 다 털거든요, 우리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던데 다시 하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신라젠이란 종목 한번 볼까요? 이 신라젠이란 종목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신라젠이란 종목이 여기서 한번 하락하던 애가 여기서 만났었죠. 이제 하락하던 애가 여기서 또 만나.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 지금 정지된 구간 있죠. 이 정지된 구간을 올라오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정지가 됐는데 주가가 못 올라오고 계속 빠진다는 건 아직은 회사에 뭐가 없다? 뭐 희망적인 게 없다야. 정지는 풀렸지만, 그러니까 정지는 풀렸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 밑으로 빠져요. 이때 물량이 뭐예요? 우리가 진입을 해서 다음날 막 먹고 50% 먹고 막 물량 다 팔았죠? 간단한 원리야. 우리도 팔았어. 세력도 팔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야. 근데 못 올라와? 그러면 안 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서 만약에 올라오면 오케이 말이야. 그게 아니면 여기서 또 정지가 또 돼. 그 이유가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서 정지가 또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매매할 때는 무조건 정배열로 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정지 구간을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이런 아이들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요 그림처럼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 정지가 딱 돼버려. 뭐 1년의 유예를 준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한 거죠, 대략. 근데 지금 23년도 8월이니까 근데 23년도 한 10월 돼서 뭔가 이상한 공시가 떠버리면 얘네는 또 정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주식을 어렵게 매매하냐 간단하게 매매하냐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고점, 그죠? 요 박스권까지 보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고점이 요 박스권을 딱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을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응할 수 있다. 요 매집봉이 없는데 이 박스권이 있죠. 이 상단이 매집봉의 고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 앞에 있는 애를 먹어줬죠. 거래량 터졌죠. 여기 있는 애들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물량을 전량 세력들도 다 던진 거구나. 그래서 개미들이 이런 물량 잘못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물려 있는 상태로 조정받고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가다가 정지를 딱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왼쪽에서 올라오다 오른쪽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마라. 지금은 왼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올라오다가 V자 반동으로 올라오다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대응할 때는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총알이 2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알이 하나에 100만 원씩이야. 그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 내 돈 2천만 원 중에서 총알 20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19개가 생겨요. 그럼 이 19개를 가지고 이 100만 원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던 말던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내가 총알을 비중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그런 거에 없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 이런 회사를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 1,00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예요. 먹을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졌어? 갈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려. 정지가 딱 돼. 그럼 여러분 재산이 한순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요. 정지가 되니까 묶여.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을 갖고 계속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1,000만 원이 딱 묶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찔하죠. 진짜 아찔한 거야. 그래서 비중 관리를 꼭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10개 종목으로 다 나눠라. 그래서 조금씩 매일 먹을 생각을 해야지 한 방에 큰 돈을 먹으려다가 이런 거 제대로 분석 안 해갖고 들어가면 1,000만 원이 그냥 묶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껏 항상 내가 뭐라 했어요. 목표 수익은 하루에 10%다. 하루에 10%만 먹으면 미래를 갖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평선이 만들어지는지 상방 추세가 계속 가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 추세가 꺾이면 바로 물량을 팔아야 된다. V자 반등은 원래 그래요. V자 반등은 무조건 뭐다? 팔 때는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돼. 그게 원칙이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 때 이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때 이제 들어갔죠. 이때 들어간 거야. 얘도 그렇게 따지면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들어가서 엄청나게 먹었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하고 같은 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떠한 뭐 뉴스가 있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덕성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뉴스가 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원초적 본능, 뭐 원초적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뜨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고, 지금 이 한국 컴퍼니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시에는 지금 현재 안 좋은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2대 주주 연기금이 물량을 좀 던지고 있다라는 건 원래 던져줘야 돼. 왜냐하면 연기금이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부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계약서상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량을 빼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런 회사 저런 회장들한테 우리가 굳이 국민의 세금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물량 빼자 얘네들한테. 그래서 물량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연기금 세력만 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연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연기금이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 그 회사들만 딱 추스려 갖고 그 회사만 가지고 매매해도 떼돈을 벌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한국엔 컴퍼니라는 건 그런 내가 지금 분석한 정도로만 분석하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후달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주식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회사를 꼭 분석해야 돼요.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고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 좋은 전망인지 안 좋은 전망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넷플릭스에 관련돼서 비디오 가게 그런 얘기도 해준 적 있었고, 또 엔진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추세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왜?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추세가 됐잖아요. 미래의 자동차 뭐 이런 거. 근데 엔진이 굳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계속 투자를 했다가는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거야. 반대로. 주식을 반대로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원리로 얘기하자면. 남들 뭐 2차전지 하는데 지금 2차전지는 끝났어요. 끝났어. 2차전지 지금 대빵들이 전부 다 물량이 고점에서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남들
1차 전지 막 0차 전지 이때부터 주식을 사갖고 지금 2차 전지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2차 전지에 들어오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전에 우리가 한참 10년 전, 몇십 년 전에 이 동네 노래방이 엄청 많았죠. 노래방이라는 게 이게 유행을 타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노래방을 딱 뭐 만들어 갖고 딱 초창기에 들어갔어. 뭐 노래방을 딱 차렸어. 그러니까 노래방이 막 없어. 동네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노래방이라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다 들어갔죠. 노래방을 다. 근데 결국은 노래방이 잘 된다 하니 도찐 개찐이고 막 개나 소나 전부 다 노래방을 다 차려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야, 안 되겠다. 처음에 노래방을 만든 회사는 야, 안 되겠다. 노래방이 너무 많이 생긴다. 노래방 접자. 그래갖고 떼돈을 벌고 접었죠. 그럼 얘네가 접고 나올 때 새로운 노래방들은 막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그지 됐죠. 다 같이 그지 됐어. 원래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남들 2차 전지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바닥에서 사갖고 2차 전지 막 올라가니까 아이고 나 좋네 나 좋아 야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한 500% 먹었다 1000% 먹었으니까 팔자. 남들은 다 팔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때 주식을 사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런 개미는 영원히 개미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건지, 단기 투자를 하는 건지, 중기 투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 들어가고 규지 돼갖고 막 헬렐레 하고 있고 이거 가나요? 못 가나요? 가긴 뭐 개똥이가 못 가지. 원래 그런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주식을 간단하게 하냐, 어렵게 하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 방법만 믿고 따라가면 가는 거고 나는 도저히 저 세력 잡는 꿀벌처럼 막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못하겠다 마음 딱 생각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회사를 분석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내가 막 지직거려. 왜? 너무 어렵거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주식은 너무 어려워. 막 미래의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떤 게 유행을 타서 갈지, 그걸 미리 예측해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쿠팡을 장기 투자하려고, 쿠팡은 내 그냥 그거야.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 쿠팡 망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쿠팡에는 우리가 계속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장기 투자용으로. 앞으로 10년을 딱 보고, 내 나이 70살이 딱 됐을 때, 죄송합니다. 내 나이 70살이 됐을 때, 한 주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꿈을 꾸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단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 중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세요. 어렵게 매매하면 끝도 없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